자, 지금 시간이 2025년 7월 8일 화요일 오후 4시 53분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참 솔직히 이건 뭘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이게 하단선이에요. 일봉 보면 이게 하단선이고 얘는 2개월 봉의 상단선이에요. 근데 얘 보시면 밑으로 내려가면 돌아가잖아요. 밑으로 내려가면 돌아간다고. 응? 그러니까 하단선으로 돌아간다고. 이렇게 돌아가. 그럼 얘는 상단선이니까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일봉의 경우도 이렇게 지키는데 2개월 봉은 계속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답답합니다. 자, 여기는 볼펜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볼펜이. 그리고 자, 여기가 이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면 425.41 425.41을 넘어가면 얘는 과열이 되는 거예요. 월봉은 그래요. 월봉은 425.41을 넘어가면 과열이고, 과열을 해소하려면 403으로 가야 되는 거고, 2개월봉은 지금 자체가 그냥 과열인 거고,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393.53으로 돌아가야 돼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여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주봉을 볼게요. 이주봉을 보면 이주봉은 지금 상단선으로 갔어요. 상단선으로 갔습니다. 와, 근데 이게 지금 하단선이 어디냐? 하단선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하단선의 위치가. 근데 볼벤이 여기 있어요. 얘는 401까지 내려야 되는 거죠. 401까지. 해소하려면. 근데 그냥 버텨요. 응? 그냥 버틴다고. 해소를 해야 되는데 해소를 안 하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떠 있다고. 이렇게 공중에 붕 떠 있어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하늘에 떠 있는 상태로 이렇게 구름에 떠가듯이 가고 있는. 근데 어쨌든 이런 상태로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올라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이거 상승장이고 위로 가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상승장인데 너무 과해. 너무 과하니까 얘는 조정을 받아야 돼. 근데 조정을 받아야 되는 게 최소치가 393이에요. 이게 최대치가 아니라고요. 최소치라고. 최소치가 393인데 안 가. 안 가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애매한 거예요. 아니 올라가려면 내려갔다가 조정 다 끝내고 올라가면 되는데 문제는 내려가면서 조정을 하잖아요. 그 조정을 하면 아래쪽에 있는 봉들은 싹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봉 망가지기 시작하고 1봉 망가질 거고 2일봉 망가질 거고 3일봉 망가질 거고 봉이 이제 망가지면 얘를 회복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이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조정을 못 하는 거예요. 조정을 하려고 가격을 내려버리면 2개월 봉이나 월봉은 가격이 내려가면 그만이지만 그 아래쪽에 있는 하위봉들은 추세도 망가지고 시간도 망가지고 다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그냥 무작정 끌고 올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막무가내로 끌고 올라가는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망가지면 무너지는 거니까. 자,
이제 고가를 넘느냐 마느냐만 남았죠. 고가를 못 넘으면 다시 돌아갈 거예요. 고가를 못 넘으면 다시 돌아갈 거라고. 근데 고가를 넘으면 버틸 수도 있어요. 왜? 고점이 어디인지 모르니까. 지금 상단선의 위치가 419예요. 419. 근데 종가가 421이니까 2포나 오버했어요. 주봉의 상단선도 강한 건 여기 있어요. 이 정도에 있습니다. 420. 그러니까 주봉의 상단선도 넘고 이주봉의 상단선도 넘고 그러고 있는 거죠. 이유가 있겠죠. 제가 그 이유를 모를 뿐이라는 거죠. 지금 위치가 봉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어마어마하게 높다고. 이 수치가 왜 가볍게 느껴지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420이라는 숫자가 낮은 숫자인가? 근데 지금 분위기는 420 정도는 상당히 가볍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계속 상방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전반적으로 위치를 봤을 때는 과도하게 높단 말이에요. 과도하게 높다고. 근데 이렇게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과도하게 높아도 잘 올라. 오늘도 지수가 거의 2% 가까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과도하다라는 말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과도한데도 2%가 오르는데 거기다 대고 뭐 이게 과도하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증시가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무슨 말이 통하겠어요. 분석하는 저도 힘들죠. 과도한 게 뻔히 보여. 무리수라는 게 뻔히 보여. 근데 그래도 가요. 그래도 간다니까.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그 일봉에 이격볼펜 20 하단선 아래로 내려왔다고 그걸 미친 듯이 감아 올리는 장이에요. 근데 정작 2개월봉은 지금보다 훨씬 밑에 이격볼펜 20 상단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흐름이 단기적인 흐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만을 보면 떨어지기 힘들게 해놓은 거죠. 자, 내일 이슈는 고가를 넘느냐 마느냐예요. 내일 이슈는 고가를 못 넘으면 이제 아래로 가는 거고, 고가를 넘으면 425 라인까지 425 라인까지는 어쨌든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4포 지금 위치에서 4포를 더 올릴 거냐 아니면 여기서 미끄러질 거냐, 이제 그 부분이 관건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여드렸고요. 3일봉 보시면 얘도 지금 상단선 위에 올라타 있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저가를 깨야 된다고. 저가를 깨야 돼요. 저가를. 또 저가를 지켰잖아. 그러니까 오늘 난리 친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저가를 지켰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선물 차트 있거든요. 선물 차트 한번 보면 여기는 깨졌을 거예요. 보세요. 여긴 깨졌잖아. 이해되세요? 선물 3일봉 여기 저가 깨졌잖아요. 보시면 깨졌다고. 내려갔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하방이야. 얘는 하방이라고요. 제가 이게 무슨 얘기 하는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선물은 무너졌다고 이미. 선물은 무너졌다고요. 내려갔다고 이미. 아래쪽으로 꺾여 있다.
근데 현물은 버티는 거예요. 예. 현물은 이렇게 버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특이한 거예요. 왜 미친 듯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가 의문인 거죠. 보통 봉은 동기화시켜요. 예? 비슷하게 동기화시킨다고 레버리지, 선물, 코스피 200 지수 이런 종목들은 비슷하게 가요. 예? 비슷하게 흘러가. 왜냐하면 기초자산이 다 비슷해. 그러니까 레버리지의 기초자산은 코스피 200이고 예. 선물의 기초자산도 코스피 200이잖아요. 고버스의 기초자산은 선물이고 예. 그래서 다 코스피 200 지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코스피 200 지수를 바라보고 있는데 레버리지가 주봉 저가 깨고 선물이 주봉 저가를 깼어요. 그러면 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 코스피 200 지수도 저가를 깰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여기는 버티고 있어요. 이일봉은 죽었어. 네? 이일봉은 죽었습니다. 고가를 넘든 말든 종가가 상승하든 하락하든 상관없이 얘는 죽었어요. 네? 얘는 죽었다고. 종가도 내려가고 있고 저가도 내려가고 있고 그 다음에 고가도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 저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사실 여기를 깨야 정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차트만 딱 봤을 때는 408.59는 깨지게 돼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구조적으로 깨려고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이걸 어거지로 지켰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게 난해해요. 여길 차라리 깼으면 깨고 올라갔으면 그냥 네. 올리나 보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깨야 될 자리를 안 깨고 지금 올리니까 네. 이게 혼동이 오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이제 3일봉이 저가를 깨야만 돼요. 3일봉이 저가를 깨야만 이제 3일봉이 죽어요. 네. 그 3일봉이 어딜 깨야 돼요? 408.59를 깨야 됩니다. 408.59. 근데 지금 408.59 안 깨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외국인이. 네? 외국인이 계속 난리를 치고 있다고 408.59 안 깨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지키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종가도 올려놓고 예? 이번 주에는 저가를 지켜놓고 그래요. 예, 훼손을 안 시켜. 근데 지금 상태에서 일단은 만기까지가 포커스잖아요. 지금 옵션 만기 가지고 이 난리를 치고 있다라고 가정해 보면 2거래일 남은 거예요. 2거래일. 그러니까 2거래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또 지켜봐야죠. 자, 6월 달에 장 끝나고 나서 6월 말 6월 13일 이후부터 증시가 올랐는데 그때 뭐 옵션 블록들이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 막 나와서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 제가 들리는 바로는 옵션 블록들 얘기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옵션 딱 털고 나면 아직 모르는 거죠. 예? 이게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일단 이제 만기가 끝나고 나서 봉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쭉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일봉은 이건 위아래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일봉은 위아래 다 열려 있는 구조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는 주봉의 고가를 넘느냐, 주봉의 저가를 깨느냐. 근데 레버리지랑 선물은 이미 저가를 깼고, 심지어 고버스도 고가를 넘었기 때문에 동기화 여부가 이제 관심이고, 나머지는 이제 고가를 넘느냐 마느냐예요. 고가를 넘길 거냐 말 거냐. 그게 이슈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일목을 볼게요. 자, 일목으로 30분 봉부터 다시 골드로 돌아갔어요. 골드로 돌아갔고 자, 그 다음에 1시간 봉 얘도 지금 골드로 들어갔어요. 데드를 완성시키고 골드로 간 거니까 문제 없죠. 근데 이 2시간 봉이 와 이게 지금 이 지경이에요. 여기로 가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로 가면 이제 403대로 내려가는 구조인데 오늘 그냥 무조건 쳐올렸어요.
403으로 가기 싫은 거지. 예, 쳐올렸습니다. 지금 최고점이 이거잖아요. 예, 최고점이 이봉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최고점을 넘든지, 예? 최고점을 넘지 않을 거면 요 밑으로 이제 가야죠. 415. 예. 그럼 지금 위치에서 415 아래로 내려가든지 아니면 최고점을 넘기든지. 예. 제가 봤을 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고가를 넘기면 예. 최고점을 이제 423.07을 넘기는 흐름이 나오는 거고, 오늘 고가를 못 넘으면 오늘 저가를 다시 깨고 예. 대두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봉은 아직 이슈가 없어요. 나머지 봉은 이슈가 없다. 네.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거 똑같이 반복해 드리면 네. 지금 기준선의 위치가 363에 있다고요. 363. 네? 363에 있습니다. 네. 고가 못 넘으면 363으로 가는 거예요. 423.07을 못 넘으면 363이 타겟이라고. 네. 가기 싫으면 고가 넘어야 돼요. 네? 가기 싫으면 고가를 넘겨야 된다고. 그러면 얘 수치가 변해요. 왜냐면 고가와 저가 더하고 나누기 2이기 때문에 네. 지금 상태에서는 고가를 못 넘으면 363에 고정이 돼요. 363에 고정이 되는데 고가를 넘겨버리면 이제 넘긴 수치만큼 나누기 2죠. 예를 들면 425까지 간다. 그러면 364가 중심이고 427까지 간다. 그러면 365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가를 낮추면 똑같은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고가를 낮추면 가야 될 자리는 계속 똑같은 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오래간만에 음봉이 떴는데, 예? 오래간만에 음봉이 떴는데, 지금 고가를 내주면 또 음봉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게 가장 골치예요. 근데 요거는 그렇다 치고, 예, 레버리지. 레버리지는 이미 저가를 깼죠. 저가를 깼기 때문에 얘는 이 가격은 다시 온다고 봐요. 저는 이 가격이 다시 올 거라고 봐요. 올라가도 이 가격은 다시 와야 돼요. 왜? 저가를 깼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횡보형으로 떨어지든지 아래로 떨어지든지 어떤 방식으로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 가격은 다시 온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시면 이 가격은 다시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중간에 0구간이 있으면 방향을 틀 수가 있는데 0구간이 없어요. 0구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지금 위치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421 이 수치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내일 오늘 고가 안 넘는 게 최선이죠. 내일 오늘 고가 안 넘는 게 최선인데 고가를 안 넘길지는 미지수예요. 뭐 선물도 6천억대 샀고 선물도 거의 3천억 가까이 샀기 때문에 어쨌든 외국인은 위쪽으로 올려서 팔고 싶어하는 의도가 굉장히 강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미국 증시 내리고 개파락이 와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좋겠는데 뭐 그게 아니라면 423.07을 넘길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오늘 수급 보세요. 개인이 2,799억 매도, 외국인이 2,808억 매수, 기관은 364억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기관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기관은 별로 관심이 없다고. 자, 선물은 6,552억 매수. 오늘 이 돈으로 다 끌어올린 거죠. 1조 600억까지 갔다가 6,552억이니까 막판에 4천억 정도 매도했어요. 신기한 건 외국인이 콜을 208억 매도했습니다. 콜을 208억 매도해서 기관한테 줬어요. 증권이 받았겠죠. 개인한테 넘긴 게 아니라 증권이 받았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매도한 걸 기관이 매수했고 풋도 똑같이 외국인이 매도한 걸 기관이 매수했어요. 그래서 기관은 양매수고 외국인은 양매도죠. 양매도가 208억 매도에 97억 매도예요. 개인은 양매수예요. 콜도 샀고 풋도 샀습니다. 자, 현물과 선물만 봤을 때는 상방.
현물과 선물만 봤을 땐 상방이고 옵션을 봐서는 모르겠어요. 네? 옵션은 모르겠다. 왜 저 208억을 던졌는지는 내일 시초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갭상승이 나오면 어쨌든 이제 323.07에 도전할 거라고 보여주고요. 개파락이 나와서 오늘 고가만 막아주면 저는 오늘 올라온 건 다 토해낸다고 봐요. 개파락이 나온다는 얘기는 현물을 내일 던질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갭상승이 나오면 현물 선물 매수한 게 있으니까 어쨌든 423.07을 넘겨놓고 상방에서 익절하라고 하겠죠. 누적도 지금 애매해요. 누적도 보시면 이게 뭐 엄청나게 매수하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매도를 하지도 않잖아요. 지금 1조 2천억이에요. 그리고 현물 매수가 7천억 됩니다. 지난 만기 때 외국인이 얼마나 매수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루에 1조씩 샀어요. 6월 달에 옵션 결제할 때 하루에 1조씩 샀다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사잖아요. 다 합쳐도 7천억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만기보다는 굉장히 미약한 상태인 거죠. 미약한 상태라서 지금 이 거래가 하루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6월 달에 상황만 보면 하루치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매수로 돌려놨기 때문에 개인이 매수로 달라붙지 않으면 힘든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이전 동영상에도 보여드렸는데 이거요. 플러스 60% 상승했습니다. 60%. 이런 날도 있네요. 이런 종목도 있고. 이게 의도적인 건지 실수인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고버스가 60% 오른 걸 보니까 신기하긴 합니다. 내일 423.07 돌파 여부 잘 확인하세요. 오늘 야간 선물이 상승할까요? 오늘 야간 선물이 상승할까? 왜냐면 아까 장중에 보니까 콜을 막 팔기 시작하더라고요. 27억 있던 게 마이너스로 싹 돌고 이게 파는 게 보여요. 선물로 딱 받쳐놓고 계속 콜을 팔더라고. 그러더니 장 끝나고 나서 200억대로 늘어난 거 보면 어쨌든 옵션 세력의 일부는 빠져나간 거잖아요. 옵션 세력의 일부는 좀 빠져나간 상황이라 저게 어느 정도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건지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내일 423.07 돌파 여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